최대 최소 해보면요.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정의역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죠. 정의역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가, 그죠? 자, 만약에 어떤 특정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정의역 제한이 없어. 그러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최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객관식 문제 특성상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최대 최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최대 최소는 무조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자, f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정의역 제한 범위가 없어. 근데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럼 요런 점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고 최소값이 극소값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역 제한이 없어. 근데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러면 극대 극소점이 곧 최대 최소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열린 구간으로 물어봐요. 열린 구간은 양끝 점들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으로 물어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더 명확하게. 요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봐요. 자, 이러면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가 뚫려 있잖아.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열린 구간으로 물어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물어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 극소값을 또는 극대값을 포함한 상태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제시가 됐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점이 곧 최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 닫힌 구간일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닫힌 구간일 때는 양끝값의 함수값들이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이 경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함수를 관찰하라는 얘기인데, 최소값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최대값은 극대값이 없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최대값은 여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끝점까지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물론 극대 극소가 그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일단은 첫 번째 범위 체크를 해야죠. 뭐야? 범위 체크를 해서 이 범위에 따라서 이게 그냥 극대 극소 구하는 문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양끝점까지 조사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14번 해보실래요? 14번. 예, 14번 봐보면 G합성 fx 합성함수 나왔네. 합성함수 보면 뭐 하자고요? 속함수 치환. 그 다음에 치환에서 중요한 거는 범위 체크, 그죠? 그럼 fx의 범위를 알아야 되네. fx 이차함수죠, 그죠? 그럼 대칭 주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k 빼기 1이죠? 그럼 뭐야? t는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아,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야? fx는 g 입장에서 정의역이에요, 얘는. g의 정의역. g의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 거지. k 빼기 1보다 큰 범위만을 보라고 했을 때 최소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g라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g를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6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면서 g라는 그래프는 1과 2에서 극대극소로 가는구나. 1과 2에서 극대극소로 가는 얘가 g인 거죠, 그죠? 함수값들 좀 체크해보면요. 1에서 함수값은요.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2 해서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1에서 함수값은 3이에요. 자, 그럼 2에서 함수값은요? 2에서 함수값은요. 여기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함수값이 2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맞죠? 자, 그럼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정의역을 k 빼기 1보다 큰 범위를 관찰했을 때 최소값이 2야. 자, 그럼 k 빼기 1이 어딘지가 지금 궁금한 건데, k 빼기 1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면 요만큼 관찰했을 때 일단 2가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k 빼기 1이란 친구는 일단은 어느 정도 왼쪽 좌측으로 가야 될 텐데, 자, k 빼기 1이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여기야, k 빼기 1이 여기야, 돼, 안 돼? 되죠.
이만큼을 관찰하라는 얘기잖아, g를. 그럼 최소값이 2니까 돼, 그지? k 빼기 1이 2면 돼. 2면 돼. 자, 2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k 빼기 1이 여기야. 그러면 이만큼 관찰하라는 얘기죠. 최소값이 여전히 2죠. 괜찮아요, 그죠? 그럼 더 가볼게요. 자, 더 가보면 여기여도 역시나 괜찮고, 그럼 어디까지가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여기 좌표 바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죠. 2분의 1. 왜? 뭐지? 5, 1. 5,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와야죠. 그죠? 아, 그럼 뭐야? k 빼기 1이라는 친구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2분의 1인 것까지 가능. 자, 2분의 1보다 k 빼기 1이 더 왼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k 빼기 1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2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 있어야 된다. 그럼 k의 최소값은요?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k 빼기 1을 내가 움직일 때도 봐봐. 어디부터 봤어? 극점. 그죠? 항상 의심하는 건 어디부터 의심해야 돼? 극점. 접할 때 이런 매우 특수한 상황들부터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맨 처음에 여기를 한 건 내가 이제 그냥 관례상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잘 해냈으면 좋겠네. 이게 정역, F가 정역이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죠. 그죠? 요 개념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개념 조금 봐보면요. fx는 gx의 방정식의 식은 요것도 볼게요. 자, 요거 다루는 방법 많은 거 알죠? 그냥 y는 fx, y는 gx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차함수를 이용해서 gx를 좌변으로 넘기면 그냥 fx 빼기 gx는 0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y는 fx 빼기 gx라는 그래프와 y는 0, 즉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도 되는 거지. 그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1번으로 함수 두 개를 볼 건지 2번처럼 함수 하나로 몰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그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잘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28번 해보실래요? 28번? 사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는 건 없죠. 그냥 했던 거 잘 이용해보는 거고. 자, 문제에서 보면 제발 차함수 써달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f랑 g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뺀 함수로 엮어서 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역시도 f랑 g를 따로따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엮어서 봐라 이런 얘기죠. 아까 했던 논리 좀 써보면 f'x는 g'x의 실근이 a, b죠? 그럼 f' 빼기 g'은 0의 실근도 a, b예요. 그럼 이제 f' 빼기 g'을 내가 x 빼기 a, x 빼기 b에다가 최고차함계수 몰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f' 빼기 g'은 그러면 a, b를 지나는 요렇게 생겼겠다. 그치? 이 친구가 f' 빼기 g'이겠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면서 가야죠. 그 다음에 hx는 뭐예요? 얘를 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h'이잖아. 그지? 얘가 h'이에요. 그럼 hx가 궁금해? 얘 부호변화를 바탕으로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지?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 친구가 hx, 즉 f 빼기 g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a, b다. 자, 기억 보면요. a에서 극대값 갖는다. a에서 극대값 갖죠. 님 보면 hb가 0이면, 그죠? hb가 0이면, 그럼 뭐야?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h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한 개? 두 개. 맞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디귿 봐보면요. 자, 알파와 베타가 0과 B 사이에 있대요. 이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러냐 물어보는 거지.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넘겨요. 그렇지. 우리 항상 뭐 하자고 했어? F 네모 빼기 F 세모가 있어요.
이 쓸쓸한 친구잖아, 그죠? 스미스. 이렇게 나눠줘서 평균 변화율로 해석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죠? 아, 그럼 디귿 친구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는데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면서 좀 찝찝해야지. 왜? 그 친구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죠. 여기서 딱 베타 빼기 알파가 양수니까 부등호 유지되는 거지. 아, 그럼 따라서 양변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분의 H 베타 빼기 H 알파가 5보다 작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억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그렇지. 평균 변화율과 값이 같은 미분 계수가요. 그죠? 미분 계수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아, 그치. 결국 H'이 5보다 작냐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관찰을 했을 때 H의 도함수, 즉 H의 도함수? H의 도함수 어디 있어? 요 있네. 그죠? 요 있네. 그럼 즉,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F' 빼기 G'이 5보다 작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그죠? 자, 알파와 베타가 사실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좀 넓게 잡으면 0과 B 사이에서 그렇다라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도 그렇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0은 대충 여기 있겠죠? 0이 대충 여기 있잖아. 그지? 요 범위 요만큼의 범위를 관찰했을 때 F'의 값이 5보다 작냐는 거지. 그지? 자, F'은요. F'은 H 입장에서는 미분계수이나 F' 입장에서는 뭐예요? H' 입장에서는 뭐예요? 함수값이지. H'의 함수값이 5보다 작으면 돼. 그지? 그럼 얘가 5보다 작으면 5보다 작겠죠? 얘가 몇이에요? 얘가 딱 5란 말이야. 그지? 0은 포함 안 한다고 했잖아. 그지? 0은 포함 안 하니까 모든 거는 5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죠? 아, 디귿도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마지막에 요거 잘 해보세요. 양변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는 F 네모 빼기 F 세모가 보이면 네모 빼기 세모로 나눈다. 나눌 때 당연히 부호 확인.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애초에 F랑 G를 따로 떼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구조상. 됐을까요? 좀 어렵죠? 자, 30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30번도 지금 뭐라는 거야? 대놓고 차함수를 제발 관찰해달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잘 해보세요. 네. 자, 넘어가세요.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44번을 한번 해보실래요? 44번. 얘는 실시간 자전감 떨어지는 자전거. 자, 여러분. 자, y는 fx의 절대값.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그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그냥 나눠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그냥 fx고 x가 0보다 작아요? f-x. 이게 무슨 얘기야? Y축 그렇지. 대칭. 그렇지. 자, x가 0보다 큰 데는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뭐 x가 0보다 작은 데는 f-x가 뭐예요? y는 fx를 어떻게 한 친구야? y축 대칭. 대칭시킨 함수죠? 맞아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네. 이 친구가 fx라고 쳐볼게요. f 요 친구 x에다가 하면 절대값이면 요 친구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꼬불락꼬불락. 그렇지. 여기는 그대로 그려주고 얘를 이제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게 내가 그린 녹색이 뭐야? fx에만 절대값 씌운 요 친구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되겠죠? 네. 아,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암기를 해서 그렇죠. 이런 원리만 좀 알고 있으면 결국 뭐야? 결국 x가 양수인 부분은요. 에이 뭐야? 그냥 말로 할게요.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얘를 뒤집어 엎어라 이런 얘기죠. 자 해보면요. 이미 뭐야 기분 좋은 친구네 얘. f가 x는 선대칭이라는 얘기야. x는 2에 대해서 fx가 선대칭이야. fx가 4차함수죠. 4차함수인데 선대칭인 기형은 요거랑 뭐가 또 있어? w자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얘는 보통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이 참수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일단 지금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좀 해보면 자 그럼 당연히 답이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난 얘부터 해볼게요. 얘. 자 이때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네. 그지? 그럼 얘는 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0 여기 하나 잡고 나머지 오른쪽 부분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y는 1을 갖다 댔을 때 3번 만난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럼 x는 0을 어디다부터 갖다 대자고 했죠? 접할 때. 접할 때 즉 극값일 때부터 갖다 대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이거부터 해보고 안 되면 딴 걸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0이야. 즉 y축이야. 그러면 x에다가만 절대값 씌운 요 함수는요. 요렇게 그려지고 얘를 y축 대칭시킨 요렇게 생긴 거죠. 그죠? 요 친구가 fx에만 절대값 씌운 함수예요. 그죠? 이 친구와 y는 1의 교점이 3개가 나오고 싶어. 어디에 얘기했어요? 아래. y는 1이 여기구나. 아싸, y는 1이 여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네. 그럼 난 fx를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지? 결론적으로 여기 몇이야? 4. 4죠. 4. 중근중근이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결국 내가 이제 fx씩 세울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fx는 얘였지, 얘. 제곱. 얘가 1과 0에서 접한다. 4에서 접한다. 1과 그렇다. 네. 그럼 극대값 구해라. f 2에서 2 수저 넣으면 되겠죠, 이제. F2. 오, 네. 그렇죠. 여기가 극대값이잖아, 그죠? 네. 되겠어요? 네. 자, 요 함수들은 다 고일 수학이에요, 요거.